조합장 오형진입니다. 이번 관리처분 인가총회의 제8호 안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의 건에 관련하여 설계 변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검토 시작의 배경은 우리가 DH로의 프리미엄화를 위해서 설계 변경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죠. 그런데 막상 검토를 시작해 보니 우리의 기존 사업시 인가상의 설계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요. 또한 개선할 부분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설계 변경에 대한 여러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오늘의 설계 변경안이 작성되었고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번 설계 변경안은 DHO에 대한 변경안이 아니고 우리 조합이 기본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될 당위성과 그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된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현 사업시의 인가상 설계안의 문제점은 첫 번째, 주차가 세대당 1.2배밖에 가능하지가 않죠.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다음, 전 세대가 3베이 구조로 정말 열악하고 발코니 면적도 협소하고 제한적입니다. 세 번째, 법적 상한 용적률이 우리가 260%입니다. 그런데 사업시 인가에서는 용적률을 248%밖에 못 찾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대형 평형 세대가 우리는 하나도 없죠. 33평형이 가장 큰 겁니다. 그 다음, 단지 위치상 상가가 분양될 수가 없는 위치죠. 분양하려고 해봐야 적자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 사업시 인가상 우리의 설계는 근래 신축되고 있는 타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구조나 주차 대수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열악해서 개선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 프리미엄 브랜드 적용이 추세인데 이러한 기준에는 너무나 크게 미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설계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많은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교육 환경 영향 평가 기준이 강화돼서 우리 인근 배들 유치원에 대한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층고를 낮춰야 되고 이에 따라 세대수가 감소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4베이 구조로 개선함에 따라서 동이 전부 다 일자로 길어져야 되죠. 그렇게 되면 동간거리 확보에 더 문제가 생기죠. 이에 따라 세대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주차 면적을 크게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하 한 개층을 더 파서 지하 2층을 또 추가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브랜드 기준에 맞춰서 각 개별 세대의 층고를 세대당 20cm 올릴 경우 기존의 일조권과 동간거리 확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세대수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대당 20cm를 올린 것을 첫 번째 안으로 도출해 봤을 때 30층 건물 기준에서 약 2개 층씩이 다 삭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전체 86개의 아파트 세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설계안이 나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많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은 우리 건원 건축 설계사 그리고 선대건설 설계팀의 도움을 받아 실제 수십 번의 설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늘의 최적의 설계 변경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프리미엄 아파트 수준으로 아파트 품격을 올릴 수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아파트의 미래 가치는 크게 상승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4베이 구조로 전체 세대를 전환했고요. 세대당 주차 면적을 기존의 1.2대에서 1.5대로 증대시켰습니다. 그 다음 층고 상향으로 실내 공간을 세대당 15cm를 높여 넓고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고
콘크리트 슬라브를 두껍게 하고 또 차음재를 크게 보강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아파트는 대형 평형 세대가 없어서 고급 아파트로서의 품격을 갖추지 못하였죠. 그런데 이번에 설계 변경안에서는 대형 평형 40평대를 158세대를 확보하였습니다. 전체 860세대 중 약 18%입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우리 아파트는 프리미엄 아파트 수준으로 품격이 올라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미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실제로 인근 흑석 구역을 보면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용한 아크로 리버하임이 인근 주변 아파트에 대비해서 시세가 수억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우리 아파트도 프리미엄 수준으로 최고의 품격으로 건설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할 경우 공사비 상승이 크게 우려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최적의 설계 변경안을 도출하여 세대수를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중대형 평형을 추가 확보를 통해서 분양 수익금을 대폭 올릴 수 있는 설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공사비 증가분은 추가 분양 수익금으로 충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계 변경 최적화를 통한 분양 수익금 증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였고 상가 면적을 주택 면적으로 전환하고 동배치, 공용 면적 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전체 세대수를 844세대에서 오히려 860세대로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기존의 소형 평형을 중대형 평형으로 확대시킬 수가 있어서 실제 총 분양 면적이 6%를 추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즉 기존의 84제곱미터형, 즉 33평형이 361세대였는데 이를 84제곱미터형 243세대, 여기에 대형 평형 102제곱미터를 158세대로 확보하여 중대형 평형이 402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듯 세대수 증대와 소형 평형의 중대형 평형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현재 관리처분 계획상 평형별 분양가격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분양 수익금이 약 240억 원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조합원들께서 선호하시는 중대형 평형이 우리 조합원 총 374세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계 변경을 최적화하여 늘어나는 공사비를 분양 수익금 증가로 충당하여 조합원 부담을 없앤 반면 설계 변경에 따른 아파트의 미래 가치는 대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즉 단위 세대가 전체 4배로 개선되고 이에 따라서 발코니 면적이 추가 확보되고 이에 따라 결국 전용 면적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또 개별 세대 층고가 상향돼서 실내 천정 높이가 15cm가 올라가고 슬라브 및 차음재 보강으로 층간소음이 대폭 개선되고 주차 대수가 1.2대에서 세대당 1.5대로 확대되고 이 확대된 주차 면적은 전부 다 대형 주차 면적으로 확충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의 아파트의 미래 가치는 크게 상승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인근 노량진 8개 구역을 대비해서도 최고의 프리미엄 수준의 아파트일 뿐만 아니고 강남 등 서울 전체 신축 아파트와 비교해도 단위 세대 구조나 세대의 층고, 층간소음 개선, 커뮤니티 시설의 규모와 그 편의성, 최적의 전체 단지
구조, 또 넓은 조경 공간의 확보를 통한 쾌적한 아파트로 우리 아파트야말로 그 어느 프리미엄 아파트에 비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조합은 이렇게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했고 또 이미 지난 작년에는 국유지 매입을 실현하여 우리의 조합 사업비를 대폭 절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합원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담금은 실제 노량진 8개 구역 중 최저 수준으로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반면에 노량진 타 구역 대비해서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은 우리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합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아파트가 정말 차별화된 고급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노량진 인근 타 구역에 비해 부담금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될 것이라는 점을 실제 자료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도 우리 사구의 가치를 점점 더 인식하고 이에 따라 우리 아파트의 미래 가치는 노량진 인근 타 구역과 대비하여 큰 폭으로 더 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장부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뒤에 도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촉진기획상 최대 용적률 260%를 전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대형 평형 40평형을 158세대를 신설하였고 우리 조합원이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중대형 평형을 확보했습니다. 59제곱미터형 이상은 모두 3B에서 4B 타입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우수 디자인을 적용하여 발코니를 대폭 확대할 수 있습니다. 층고는 2.8m에서 3m로 상향하였고요. 주차 대수는 세대당 1.2대에서 1.5대로 상향시켰습니다. 또한 분산된 주민 공동시설을 통합 커뮤니티 시설로 변경했고 그 면적 역시 거의 2배로 확대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설계 변경 안에는 검토되었지 않지만 향후 앞으로 우리는 현대 DH 기준으로 고급화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설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아파트는 프리미엄 고급 아파트의 수준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힐스테이트에서 DH로 고급화한다 하여도 이에 따른 공사비 차이는 크게 우려하지는 않을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세대수 증대와 용적률 확대. 이에 따라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전체 공급 면적이 기존의 76,794제곱미터에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81,290제곱미터로 전체 분양 면적이 약 6%가 증가돼서 분양 수익의 증가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배치 계획을 보시면 기존의 왼쪽의 사업시행인가에서는 상당히 심플한 그러한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파란색이 33평형입니다. 그런데 이를 좀 복잡한 구조로 만들긴 했는데요. 40평형이 벽돌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푸른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33평형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잘 믹스되어 있다는 걸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중대형 평형이 전체 401세대로 확대하면서 우리 조합원 314명이 모두 중대형 평형을 고를 수 있도록 실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하 데크 계획을 변경해서 평지 면적을 대폭 확대하여 조경 공간을 확보한 사항을 보여드린 겁니다. 즉, 그 그림상으로 볼 때 회색 면적이 평지 면적이고요. 이게 왼쪽에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상당히 좁았죠. 그런데 이거를 데크를 대폭 확대해서 오른쪽 페이지로 같은 평지 면적이 대폭 확장됨에 따라서 조경 공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시행 인가 당시의 설계는 어린이집 경로당이 단지 내 가운데 있고, 특히 어린이 놀이터가 단지 중앙부에 있어서 우리의 조경 공간이 전혀 없고, 더군다나 이 가운데에는 우리 조합원 세대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여기가 어린이 놀이터하고 어린이집이 있으면서 좀 소음이 많이 날 거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설계 변경안을 보시면 어린이집은 베델 유치원 앞쪽으로 이동시켰고요. 어린이 놀이터는 단지의 주변으로 이동시킴에 따라 첫째, 중앙 부분에 조경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안에서는 조경 공간이 거의 없었죠. 이제는 새로운 변경안에는 조경 공간이 크게 확보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기존의 왼쪽 편에 보시면 우리 커뮤니티 시설은 단지 전체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리도 문제가 되고 사용의 편의성도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 변경을 하면서 데크를 확장하여 커뮤니티 시설을 한 곳으로 통합하였고요. 또한 커뮤니티 면적도 기존의 2882제곱미터에서 5837제곱미터로 대폭 확대시켜 최근에 건설되는 신축 아파트의 커뮤니티 면적 수준에 맞도록 충족시켰습니다. 참고로 데크에 들어가 있는 통합 커뮤니티 시설은 도명상 지하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아파트는 언덕에 비탈진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전면에서 볼 때 이 시설들은 1층입니다. 즉 쾌적한 커뮤니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데크 시설의 구조의 개선입니다. 기존에 5단으로 되어 있는 데크 중에서 3단과 4단의 데크를 전면으로 크게 확충하여 주차 면적을 기존의 1.1에서 1.5대로 상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데크를 한 개층 추가하여 이곳에 커뮤니티 시설을 통합시키고 면적을 증대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신동아 리버파크 앞에 만양로에서 우리 아파트 단지와 옹벽이 있는데 그 옹벽이 없어지고 우리의 최종 단차가 만양로길하고 같은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지 전체의 미관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장마철 물 관리도 훨씬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하 주차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존의 1.2대에서 1.5대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의 기둥 간격을 기존의 8.1m에서 8.4m로 변경을 시켜서 세대당 1.5대로 늘어난 전체 주차 공간이 기존의 주차 면적보다 10cm 늘어난 대형 차량 주차 면적으로 바뀜에 따라 주차의 편의성도 증대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실내 층고가 20cm가 상향됐고요. 그래서 실내 천장고가 15cm 상향되어 실내 공간이 크게 확대되었죠. 또한 콘크리트 슬라브와 차금제 강화로 층간 소음이 대폭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단위 세대의 구조입니다. 기존의 3베이 타입에서 전면적으로 4베이 타입으로 개선을 하였죠. 그래서 거주의 편의성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이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즉 도면상 핑크색으로 칠해진 면적이 발코니 면적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에 그 면적을 비교해 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대당 전용 면적이 크게 늘어났죠.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셔도 이 늘어난 발코니 부분을 쉽게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우수 디자인을 적용하여 발코니 면적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맞동풍을 위해 단위 세대를 개선하였고,
또한 다용도실, 그 다음에 짐을 놓을 수 있는 팬트리 공간을 확충한 특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새로 신설되는 102제곱미터형에 대한 구조입니다. 안방과 주방 사이에 마스터룸을 설치한 특화를 하였고요. 또한 보조 주방, 클린룸, 팬트리 공간을 특화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설계 변경에 따라 상승하는 건축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늘어나는 세대수와 중대형 평형 추가 확보를 통한 추가 분양 수익금 충당으로 조합원님들의 부담이 거의 없이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6%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설계 효율화에 따라서 공사비가 추가되는 지상 연면적은 4.1%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지하 면적은 29.62%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26%는 주차장이 1.2대에서 1.5대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에 따른 기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상 면적에서 아까 6%에서 4%로 지상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영, 또 일부 커뮤니티 시설이 증가된 그러한 게 반영돼서 전체 29.6%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건축 연면적은 15%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상 면적의 공사비보다는 지하 면적의 공사비가 더 낮기 때문에 전체 건축비 상승률을 약 12%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현 공사 단가를 기준할 시 약 240억의 상승을 초래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분양 수익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의 사업계획상 844대 세대에서 분양 수입은 5,411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우리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세대는 860세대로 늘어나고 또 중대형 평형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860세대의 분양 수입은 5,650억이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번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조합원 분양분 전체가 4배로 개선되고 층고도 3m로 올라가고 발코니 면적도 더 커지고 그 다음 주차 세대수도 1.5대로 확대되고 해서 우리가 최고의 고급 아파트의 기준대로 설계가 변경되지만 이는 최적의 설계 변경안을 도출함에 따라 추가 부담이 거의 없이 달성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셔야 될 부분은 이러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서울시의 촉진계획 변경을 하고 사업시의 인가 변경, 그 다음에 재분양 신청,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변경을 위해서 시간이 약 2년 반에서 3년이 소요될 거라 예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설계 안대로 그대로 진행할 경우에 착공자까지 약 2년을 예상되고요. 그렇다면 대략 거의 1년 가까이 사업은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재 사업시의 인가상의 설계를 갖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 우리 아파트 단지의 가치는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올 경우에 막바로 이주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런 인허가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주 시점을 별도로 정해서 여러분들께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겁니다. 실제로 이주비 대출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업의 1년 연장이 큰 금리의 부담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계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가 급격히 변동하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더 겹치는 바람에 상당히 경제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합원 부담금이 상당히 증가될 거리라 예상합니다. 즉 물가 상승률과 건축 자재비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 역시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금리 폭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물론이고 조합원의 이주비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조합원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하여서 조합원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고 또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대폭 상승시켜 향후 미래의 수익을 창출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급격한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조합원 부담금, 즉 물가 상승, 건축 자재비 급상승, 금리 폭등 이런 건 조합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 조합 문제가 아니라 노량진 전체 8구역뿐만 아니고 또 전국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 단지의 똑같은 문제점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정책 완화 정도에 따라 우리가 추가 수익이 들어올 수 있고 그만큼 우리의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경감할 수 있다는 그거 한 가지 요인 밖에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도 이러한 자재비 상승, 물가 상승, 금리 폭등에 따른 조합원 부담의 급상승을 이해하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하느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증한 부담금으로 인해서 실일 조합원들의 입주가 굉장히 낮아지겠죠. 이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분명히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얼마큼 정책이 완화돼서 우리가 우리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느냐, 이거는 참 지금으로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겠습니다. 시공사와의 계약상 착공 전까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조합의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건축 지수를 합산한 현실 평균한 중간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내드린 도표를 주목해 주십시오. 지난 5년간 물가 상승률 평균을 볼 때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1%에서 2.8%까지 그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7%로 급등했고요.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물가가 급등할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프 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와 건축 지수의 차이를 보면 과거에는 서로가 높았다 낮았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건축 물가가 급등하면서 실제로 소비자 물가에 비해서 건축 지수가 크게 올랐죠. 이러한 건축 물가는 올해 상반기까지 크게 올랐다가 지난 5월 달부터는 오히려 소비자 물가 지수 이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향후 추이는 계속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내드린 자료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부담금 증가에 대해서 저희가 추정을 해본 것입니다. 우리 조합은 2020년 8월에 현대건설로부터 입찰 조건을 제시받았죠. 그때 공사 평당 단가가 47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지난 5월 달까지 19개월 동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보면 14.84%가 올라 있습니다. 즉 공사비가 478만 원에서 549만 원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조합원 세대당 6,800만 원 정도가 이미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착공 전까지 과연 얼마나 더 추가로 부담이 올라갈 건가 하는 걸 예측해 보았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6%가 올랐다고 매스컴에서 발표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 1년 사이에 대략 한 7% 정도를 예측했고요. 그 다음 1년을 5%를 예상했습니다. 즉 향후 2년 동안에 약 12%가 인상될 것을 추정해 보고, 이에 따라서 공사비는 606만 원, 세대당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1억 2천만 원 정도가 상승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물론 이건 추정치이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경제 상황이 바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향후 2년 후에는 경제가 좀 안정되겠죠. 그러면은 그 후 1년은 우리가 대략 한 2%에서 3% 정도의 물가 상승이 될 거라 하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3%를 더 잡았을 경우에 그 3년 후에 전체 조합원 추가 분담금은 약 1억 3,800만 원 정도가 예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결국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어느 정도까지 완화해서 우리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거냐 하는 데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가 그게 어느 정도까지라고는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조합원들께서는 현재의 급격한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조합원 부담금 증가에 대한 대비는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른 시기지만 이렇게 조합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님들 여름철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